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역사 주리줄리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휘 공부, 외국어 단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저에게 댓글로 자주 해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그러니까 외국어 어휘 공부할 때 단어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휘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딱 정해져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방법들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공유해보고 그리고 저에게 가장 맞았던 방법은 어떤 거였는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외국어 공부를 할 때 단어 공부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 공부를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리스닝이라든지, 라이팅이라든지, 리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나마 조금 하겠는데 정말 단어 외우는 건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단어 공부를 안 좋아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 라이팅이라든지 리스닝, 리딩 이런 거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흐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덜 지루한데 단어 공부는 정리되어 있는 단어만 계속 기계적으로 외워야 되니까 지루한 거죠. 그리고 인내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단어장을 사서 시중에 파는 단어장을 제가 많이 사서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사서 기계처럼 외우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텍스트, 내용이 있는 글을 따서 거기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직접 손으로 정리를 해서 외우면 단어를 볼 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이미 접해봤던 텍스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생각도 나면서 이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어떤 주제에서 나왔는지도 알기 때문에 덜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텍스트를 먼저 접하고 그 안에 있는 단어들을 정리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 단어는 어디서 정리를 하냐? 네, 제가 이렇게 매일 신문을 읽고 있잖아요. 신문을 읽는데 모든 기사들을 제가 정독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흥미있게 읽는 기사들을 정독하는 몇 개의 기사가 있으면 그 중에서 제가 모르는 단어 그리고 요즘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주제들 안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이제 옆에 단어장을 놓고 정리를 하면서 읽고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읽는 책들이 있으면은 책들 속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나 내가 처음 보는 단어다, 모르는 단어다 하면은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제 단어장에 정리를 해둡니다. 네, 그리고 통역 준비할 때는 정리해야 할 단어가 많기 때문에 조금 벼락치기로 단어를 많이 정리를 하죠. 단어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렇게 제가 체계적인 하나의 방법이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인터넷으로 기사도 많이 읽잖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들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는데 인터넷으로 제가 텍스트를 읽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컴퓨터 안에 있는 엑셀 단어장을 열어서 인터넷에 있는 거를 그대로 퍼와서 넣기도 해요. 왜냐면 단어만 정리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 단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그 단어가 나왔던 문장 자체를 복사해서 단어장 옆에 비골 안에다 같이 집어넣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면 편하니까 그럴 때는 엑셀 파일에다가 정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제가 매일 아침에 앉아서 종이 신문을 볼 때는 신문을 보면서 노트북도 옆에 또 펼쳐놓고 신문 읽으면서 컴퓨터로 단어 정리하고 이게 좀 번거롭더라고요. 왜냐면은 신문을 읽는 거 자체가 목적이지 단어 정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는 조그만한 단어장을 그냥 옆에다가 놓고 펜이랑 단어장 놓고 그냥 신문 읽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정말 이 단어는 내가 꼭 알아야겠다 하는 몇 개만 메모를 옆에다가 단어장에 해놔요. 그리고 그때 사전도 찾아보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그게 며칠 동안 좀 모아지면 하루 날 잡아서 이제 그동안 신문에서 뽑았던 단어들을 한꺼번에 사전에서 찾아서 정리해놓고 그렇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을 때 책을 읽으면서 컴퓨터 엑셀 파일에다가 단어 정리를 동시에 하진 않고요. 그냥 책을 읽다가 정말 이 단어 때문에 내가 내용 파악이 안 된다 라는 것만 그 자리에서 사전을 찾아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옆에다가 메모 정도만 해놓고 나중에 뭐 일주일에 한 번 기회가 되면 그걸 다 모아놔서 이제 그거를 사전 찾아보고
엑셀 파일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두는 것 같아요. 정리를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트, 단어장에다가 단어를 정리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엑셀 파일, 컴퓨터 안에다가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출력해서 볼 때도 있습니다. 네, 출력을 안 하고 그냥 컴퓨터 화면으로 볼 때도 가끔 있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리의 방법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엑셀 파일에 정리를 하든 요즘 엑셀 말고 단어장을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요. 저도 몇 개를 써봤는데 굉장히 간편하게 그 외국어, 한국어 단어를 정리할 수 있는 앱도 많이 나와 있고 저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아직도 이렇게 노트, 그냥 종이 단어장에다가 하나씩 써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하지 방법이 어떤 방법을 쓰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단어를 정리해 놓고 나서 외워야 하죠. 네, 정리만 한다고 다 외워지나요? 근데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정리만 한다고 외워지진 않습니다. 그걸 또 시간을 투자해서 인내심을 갖고 공부를 따로 해야지 또 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는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쓰면서 외웠어요. 한국어 쓰고 영어 쓰고 한국어 쓰고 영어 쓰고 한국어 쓰고 영어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통대를 입학하고 나서 교수님들에게 배운 방식인데 이 단어 정리해둔 단어를 녹음을 하라는 거예요. 통대 1학년 때 이렇게 녹음기를 따로 또 하나 샀어요. 왜냐하면 통대 다닐 때는 과제도 녹음으로 해야 하는 과제가 많았기 때문에 녹음기를 따로 샀는데 녹음기를 굳이 따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스마트폰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녹음기를 활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실제로 저도 녹음기에 녹음해둔 단어보다는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녹음해둔 단어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저희가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녹음기는 항상 갖고 다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러 간다 했을 때도 스마트폰에 예를 들어 저는 주제별로 단어를 녹음해두는 편이거든요. 에너지 분야다 하면은 에너지와 관련된 단어들이 다 녹음이 되어 있는 거죠. 50개가 될 수도 있고 500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를 가는 길에 스노우 재채기 하지만 일단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네, 이어폰을 꽂고 그냥 듣는 거예요. 재생을 해서. 저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귀로 듣는 단어들이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특히 더 반복해서 들으면 더 기억에 남겠죠? 네, 그리고 제가 요즘은 잘 사용하는 방법은 아닌데 이것도 통대에서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녹음을 뭐 한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러시아어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은 그냥 반복해서 들으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들으려고 하는 건데 통대에서 가르쳐준 방법은 한 가지 언어로만 녹음을 하라는 거였어요. 한국어, 뭐 예를 들어 단어 1, 단어 2, 단어 3 이렇게 한국어로만 녹음을 하고 그것을 들으면서 동시에 외국어로 단어 동시 통역을 하라는 거죠. 네, 텍스트 동시 통역은 아니지만 단어도 듣자마자 바로 외국어로 내뱉을 수 있는 연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거기까지 하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근데 사실 저도 이 방법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어려운 주제의 통역 일정이 잡혔다. 그럴 때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집중해서 통역 준비를 할 때만 이 방법을 사용하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반복해서 들어요. 익숙해질 때까지 뭐 설거지를 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청소를 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외국어 공부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휘 공부가 제일 지루하고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 보면 정말 단어를 잘 외우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단어 공부가 그러니까는 외국어 어휘 외우는 게 제일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학생들도 제가 많이 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단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름 제가 찾은 해결책은 듣는 거는 덜 지루하더라고요. 들으면 재밌어요. 네. 그래서 나에게는 덜 지루한 방법이 들으면서 외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녹음을 해서 반복해서 듣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